참선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생사심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내야 한다. 생사심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든요. 이것은 황벽 스님이 쓴 참선경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사심이 뭔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두 살고자 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려움은 피하고 또 즐거움은 찾고 살만하면 살아보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사심이에요. 왜냐? 누구든지 저 불행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이건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생사심입니다. 이 생사심은 인간만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사심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 운명, 나 일체가 이 생사심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다. 그 말은 결국은 운명 자체, 나하고 죽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래는 무엇이고 과거는 무엇인가, 이 일체를 해결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생사심만큼 큰 게 없다 이거죠. 결국은 살아가면서 즐겁다, 괴롭다, 일도 많지만은 생사심만큼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굳은 마음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바깥 세계와 나의 신심이 모두 인연으로 이룩된 거짓 존재일 뿐 그것을 주제하는 실체는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세계가 이제 바깥 세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인연으로 이룩된 거짓 존재일 뿐이고 실제로 그것을 주재하는 실체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운명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 않을까. 나의 인생을 누가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우주를 만드는 어떤 주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상도 생기고 또 종교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근본으로 주체는 없다. 그런 실체가 없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주체가 없을까요? 그렇다면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끝나느냐 이런 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체가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참고를 하는 것이 이제 또 화두를 든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 참고를 해서 근본을 밝혀야 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막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영원히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한 뿌리에서 나고 또 그 한 뿌리 어디서 시작되는 깊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면 참선한다. 그거는 이제 그와 같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참선을 하고 화두를 뚫는다, 뭐 관법을 한다, 모든 이는 어떤 답이 나오고 어떤 현상이 느껴지고 어떤 경계를 맛본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머무르면 안 돼요. 아, 일체 시작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마음, 그 생각, 그거는 또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와 같이 살펴야지. 오,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이래 버리면 거기 떨어져서 끝나는 거야. 안 돼요. 그건 답이 아니죠. 또는 어떤 절대자한테서 시작되는구나 한다 해봅시다. 그럼 거기 묶여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절대자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 무엇일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생각이 걸렸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그것은 또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렇게 의문을 내고 살펴야 돼요. 화두를 든다면 오직 그 화두만 들 뿐 나온 답은 무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추구하고 하면 결국은 아까 말한 이제 주체가 없다는 걸 확연하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각 아닌 자각을 하게 돼. 근데 실제로 주제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뭐 비트코인 많이 들어봤죠? 비트코인 많이 들어봤죠? 그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에 다가오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 이 시스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회가 블록체인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 돼 가지고 관리하고 끌고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따로 없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두가 주인입니다. 모두가 책임지고 모두가 관리하는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물론 누군가 하나 해 놓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 발전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거는 모든 이가 참여해서 꾸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결국은 앞으로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회가 관리되고 그 속에서 다 살게 돼요. 그걸 또 활용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발달해 가는 것도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처럼 누군가 대장이 없이 전부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개별적으로 보면 반드시 관리한 주체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그 그룹들이 서로 엉키고 힘을 교환하면서 같이 적응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 이제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 소리를 막 듣고 느끼고 이제 배운다 할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 엄마 아빠 뜻은 잘 모르지만 의미는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이게 뭐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단어를 우리 생활 중에서 이렇게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뭐 밥 먹자, 앉아라, 일어나라 이와 같이 그러다 보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짧은 문장을 이제 구사하게 되죠. 엄마 밥 줘요 이렇게. 그리고 더 성장하고 여러 데이터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듣고 보고 하면서 이 모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조금 긴 문장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 뜻을 피력하고 또 상대방의 말 뜻을 알아먹게 되고 이렇게 생활에 이제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이게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끌어 주는 대로 가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른이 돼 간다. 우리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공지능도 지금 긴 시간을 두고 그와 같은 과정을 지금 익혀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기반해 가지고 뭐 데이터 1억이다, 10억이다, 100억이다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탁탁 찾아내서 그것을 응용하고 있는 그 수준이죠. 예전에는 이제 그 정도도 안 되고 딱 무슨 루트를 설정해 놓으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선택해 가면서 쓰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모임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모이면은 더 빨리, 더 명확하게, 신속하게 응용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점점 증가하고 폭발해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주체가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주체가 없이 스스로 성장해 간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면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적응한다, 생각한다. 이제 이와 같은 개체들이 스스로 성장해 가는 개체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억이 곳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연결되고 협력되면서 하나의 또 개체가 되는 거예요. 더 큰 개체, 더 큰 개체. 그럼 이 더 큰 개체가 또 곳곳에서 형성되고 서로 연결되고 에너지를 교환하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얽히는 거예요. 이거 인연이 여기에서 인연이 얽히잖아요. 이러면서 그보다 더더 큰 개체로 성장해요. 이런데 이게 주체가 없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이 우주가 진공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성됐어 이렇게 할 때 파동이 존재하고
그 파동이 있으면서 물론 이제 그 파동은 우리 3차원 세계에서 인식할 수 없는 파동입니다.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파동이다. 파동이 형성돼.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생업이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진공 자체를 중생이라고 이제 볼 때, 그러면은 거기서 극미진 세계가 형성된다 이 말이. 극미진 세계. 물론 인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파동이 있으면서 점점 개체가 성장해. 누가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굳어지면 이제 미진 세계로 간다 이 말이죠. 미진 세계, 극미진 세계보다는 더 큰 개체가 되죠. 자, 여기서 극미진 세계에서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이 금진 세계, 이 3차원 세계, 이 세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개체가 끝없이 달라지고 변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본다면은 흔히 진화론 이야기입니다. 박테리아가 주변의 환경, 습기다, 햇빛이다, 무엇이다 이것을 조합해서 같이 연결하면서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변이가 장구한 세월을 두고 다른 생명체로 변이해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두고,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는 전부 명확히 들여다보면 주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면 인격이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품? 본능? 아니면 계속 반복된 과정 중에서 습관, 습성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그 개체들의 특성이 달리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성돼 가면서 특이한 개체들이 형성돼. 우리가 굳이 선악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나쁜 인공지능도 형성되고 좋은 인공지능도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그럼 이 사회가 올바르게 되고 참으로 참다운 사회가 되고 할 것이냐. 선악 기준으로 이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다 선하게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 선이란 것은 악을 만들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인 선이란 것은.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내 아들을 교육할 것이냐, 이게 선악으로 교육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저 조선시대가 오직 시작부터 끝까지 선악 교육이었거든. 그 결과 어땠어요? 참담했습니다. 이건 충돌과 투쟁을 낳고 불행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선악이 없냐? 아니죠. 이제 선악을 정립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 공덕, 베푸는 거지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인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뭡니까? 이거예요. 자유, 평등, 인권 존중, 박애정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베풀고 이끌어주고 다시 정립을 한다면은 서로 믿을 수 있게 공정한 거래를 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공정한 에너지를 공정하게 주고받아야 돼. 이거. 그래야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거든. 그렇게 하고 기본이 모두가 공존하자 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화합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이죠. 같이. 또 앞선 자는 뒤에 따라온 자를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따라간 자는 같이 밀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화합입니다. 곧 같이 공존하자 이거죠. 그러려면 서로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너도 자유롭게 해주고 모두가 다 친구야. 모두가 친구고 존중할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될 그런 친구들 대상들이다 이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저 바위 풀까지 그래야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 인간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다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균형을 조절해 가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특성 습성을 보고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 우리가 살다 보면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쇠도 필요해. 그와 같이 사람도 쇠와 같은 성격의 사람도 필요하고 돌과 같은 사람의 성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데 다만 적재적소에 융화를 이루는 거 이거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이런 과정 전체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화합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공덕이 나오고 여기서 선이 나와. 착함이 나와. 이건 어디로 가나 통하는 거예요. 우주 어디로 가나 동물계로 가나 인간계로 가나 다 통합니다. 이거는 다 모두가 받아들이고 흡족할 수 있는 것이지만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 악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 이건 어디 가도 안 통해. 내 종교에서 말하는 선은 다른 종교가 안 통하잖아요. 또 내 나라에서 말하는 어떤 그 관습 풍습에 나온 선은 다른 나라가 안 통해.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지. 거기 집착하면 공덕을 상실하고 화합이 깨져버려. 그러면 세상이 너무 살벌해져 버려. 또 개개인은 너무 불행해져. 운명적으로 인생적으로 꺾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반드시 생사심을 해결하겠다 하면서 추구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베풀고 같이 공존하고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에요. 이거 보살행. 일반 다른 종교에서 또 봉사한다, 베푼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보살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되도록이면 상을 내지 아니하고 머무른 바 없이 베푼다면 더더욱 좋은 거죠. 모주상 보시하면 더더욱 좋아. 자 그러면은 우선 생사심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어디서 시작되나 찾아야 돼.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작이 없이 시작되는 도리를 알게 되고 스스로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는 의욕이 없어지고 다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매지 않게 되고 여기서 이제 깨달았다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얻은 바 없는 도리를 얻은 겁니다. 자, 그 바탕 속에서 또 베풀어야 온전해요. 그 바탕을 모르고 베풀면 자칫하면 집착을 하고 애착 속에서 막 베풀다 보면 그 문제가 생겨요. 내가 또 주장하는 선 이것을 너무 집착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합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뭐 화합은 단순하게 서로 마음 맞추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근본의 대자유를 얻는 거 해탈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서 또 하나는 더불어서 화합의 공덕을 지차.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평화로운 나라, 강한 나라,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화목한 그런 사회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나 좋은 세상 만나고 어디로 가야 좋은 인연 만나고 또 그렇게 되니까 힘이 있고 인연으로 얽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처럼 주체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면서도 서로 주체가 있어. 개별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데도 주체가 있어서 서로 관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주체라는 것은 각각 개체별로 주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로 보면 또 주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 또 줄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진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